일단 그러니까 전일이라고 해봤자 이제 27일이니까 24일 금요일이었었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증시들이 좀 휴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요국이라고 할 만한 증시가 어디일까를 좀 살펴봤더니 프랑스 정도가 일단 제 눈에는 좀 들어오더라고요. 좀 올라오다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것들로 관찰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비단 이 흐름은 우리나라 흐름들뿐만이 아니라 24일에 있었던 우리가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고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중국도 일단 좀 빠지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일본도 올라가다가 이제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들, 결국 좀 연말 산타랠리보다는 약간 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미크론 뭐 계속 좋아졌다. 그러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이슈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 시장 흐름들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가 라인에서는 일단은 하상 최고가가 났어요. 미국은 출렁출렁 거리면서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흐름들은 보면은 미국은 사상 최고치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상 최고치에서 약 10% 정도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좀 구경만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표가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 제 첫 방송 하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 보여지고 있는 이거 같은 미국이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위험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채권과 좀 위험한 채권들의 차이를 뺀 건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의 위험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채랑 이제 어떤 좀 부실 기업이랑 금리 차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는 그 부실 기업도 거의 뭐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락하면 하락수록 그 나라의 시장은 안정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요, 이때 제가 잠깐 조금 미국이 좀 무너지나라는 기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적게 됐었는데, 잠깐 올라오는가 싶더니만 다시 하락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금융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이때 잠깐 꺾이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은 여전히 지금 위험도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외국계 자금들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금요일에 했던 이야기를 좀 또 재탕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드려서 뭐로 드렸냐면, 우리나라의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볼수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빼놨는데 그 표가 갑자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어, 글로벌 펀드 자금 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펀드 자금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흥국 시장에서 일단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가고 있는 중인데 찾았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 투자가 이게 원래 대만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대만에서 이제 또 한국으로 또 바뀌었네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좀 전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 8주 동안은 지금 44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국내 증시가 조금 괜찮아지는 듯한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이 그래도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팔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좀 많이 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대부분 금융 투자라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 오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외국인 투자를 그나마 이렇게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시장이 3,000포인트대에서 잡아놓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고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매도가 끝날 때까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보단 개인의 매도가 더 강하니까. 자, 제가 재밌는 거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4일 날에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총합과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의 금액적인 수급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요.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매도했고, 삼성전기 매도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매도를 했는데 시총 대형주도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뭘 많이 샀느냐라고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곧버스, 소위 얘기는 곧버스라고 얘기하죠. 하방 포지션, 코덱스 인버스 하방 포지션을 많이 샀어요. 자, 여기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숫자를 금요일날 제가 드렸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오후에 드렸던 내용의 복습이에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지금 보니까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정도 개인이 매수세를 보였는데 기간이 620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여기서 받아준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이 사실상 여기다 금융투자에 다 숫자 거의 똑같이 일치하죠. 거의 비슷해요. 코덱스 인버스 230억 매수 여기 그대로 가보면 210억 매도 숫자 대충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인버스 요 숫자랑 요 숫자 비교하면은 또 비슷합니다. 결국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요 물량도 여기 그대로 뜨겠죠. 이거는 뭐 시장 방향성 물량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들어가죠. 개인들의 물량들을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LP로서의 ETF 물량들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 투자가들 매수 흐름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인 투자가 되는 LP 물량들이 기관 투자에 쏠려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봐야 될 물량들은 뭐다? 투신 뭐 연기금 정도 물량들만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자 기사가 하나 또 떴더라고요. 그 펀드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들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펀드에서도 투신에서도 매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도 펀드가 들어와야지 살 수 있는데 펀드를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환매를 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투신들에 대한 힘도 약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금들 정도 봐야 되는데 기금들은 그냥 사면 팔고 팔면 사고 그냥 뭐 요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사면 팔고 사면 팔고 뭐 대충 요 정도 흐름들인 것 같죠. 그럼 되게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언제 멈추느냐 혹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언제 강해지느냐 이게 시장의 방향성들이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아까 보였던 하이힐드 스프레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돌아야지 우리나라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아직 돈이 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연말에 이제 좀 크게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 박스권이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겠구나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말 되면은 지금 같은 데 되면은 이제 또 대주주 요건들 이렇게 좀 들어가는 시기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뭐 대형주에선 별 필요는 없어요. 대형주에선 별 필요는 없는데 중소형주들의 이제 몇 억 되는 돈들로 또 대주주 요건으로 또 진입되시는 분들은 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좀 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내 재산이 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주 명부에 올리기 싫어하는 물량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좀 쉽지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뭐 되게 좀 좋다라는 관점들보다는 그냥 박스.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인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3,050포인트 뭐 줄은 긋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뭐 한 2,900포인트 올라가도 3,050에서 이제 맞고 그리고 2,900에서 떨어진다라는 흐름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요한 흐름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뎁스를 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과 SK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대주주 요건이 큰 거군요. 대주주는 은근슬쩍 부럽네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밀리는 이유를 대주주에서만 무조건 찾을 거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아닌 것 같긴 하고, 일단 저는 제가 드린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결국은 외국인 투자 들어오려면 시장 자체에 이머징 마켓 시장 자체 하이드 스프레드 이런 위험들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괜찮거든요. 얘기 잠깐만 옆으로 새서 요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신용 스프레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고채랑 더블 A, 이게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문의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 정도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수 대비 좋죠. 자, 본래 하려던 얘기로 돌아올게요. 하이닉스 좋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수는 얘네보다 약하단 말이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시총 대형주들 여기에 있는 비중들을 조금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4%예요. 이게 25%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쳐버리면 5%, 26, 27, 27%란 말이죠. 자, 그럼 27%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70%는 더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지수가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수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30%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는 위를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 종목들은 기대하기가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지금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시장일 때는, 그러니까 개별주에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뭘 하시든 상관없죠. 하락장에서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러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의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요. 어려운 시장인데 내가 어렵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 잘하는 거를 그러니까 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올라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 되든 벽이 되든 이렇게 빠졌다가도 올라왔고 기다가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이기는 한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개인들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보니까 다 이제 하방 배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이제 이런 포지션들, 뭐 코덱스 ETF 200 이런 포지션들에서 좀 중립적인 포지션들을 가져간다던가, 아니면은 나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아예 쉰다던가, 약간 이런 식들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 관점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좋아질 때까지, 지수의 흐름도 전반 좀 좋아질 때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시그널이 여기 지금 안개 구간들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좀 매매도 괜찮다라는 구간들로 넘어갈 때까지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정답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그런 식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장이 방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오르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자체는 지금 현재 2.96포인트 올랐네요. 2.96포인트 올라서 3015포인트 정도 상태에서 가고 있고, 코스닥은 1.85포인트 상승을 해서 1009.27포인트 정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폭의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수급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수급의 흐름도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아직 안 들어오고 있나 보네. 데이터가 너무 좀 빠른 시간에서 데이터들이 지금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조금 한번 기다려 보자. 지수도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나 보네요. 예, 업종 지수 이제 좀 들어옵니다. 지금 보니까 의료 정밀 업종들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들 좀 소폭 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뭐 아침이지만 잠깐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네요. 오락 문화 업종들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정보기기 업종들,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뭐 코스닥 특징이긴 합니다만 IT주들 기준으로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일단 좀 확인이 됩니다. 여기 소프트웨어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의료 정밀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 정밀 업종들 보니까 지금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네요. SD 바이오 센서 지금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의료 정밀 업종들을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들. 하지만 업종들은, 그러니까 종목들은 크게 뭐 눈에 띄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대형주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지금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가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예,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얘기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개별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행주들 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기능 차원에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능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상하냐면, 사라졌네. 아까 그 현상들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좀 편한데, 뭐 되는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섹터에 대한 상승세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예,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제 종목들은 별로 이제 좀 많이 오른 것들이 없었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필터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좀 작은 종목들은 투자 판단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싶어서 너무 작은 종목들은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섹터에는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차이점들 정도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자리 취업 업종들로 해서 윌비스 그리고 아이비 김영과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 대체로 실적들 한 번만 좀 살펴보면 윌비스도 실적은 좀 좋아지는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이비 김영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네요. 일자리 코로나 업종들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데,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서울제약,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들 뭐 임상 통과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제약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예, 관찰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날 당시에 화이자 미국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때는 또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들 별로 안 좋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잘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들어요. 간단하게 이제 좀 매매하는 업종들로는 제약 업종들이 좀 그래도 많이 괜찮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가 아무리 좀 나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수들, 여기 있는 지수들 흐름들 보시면은 썩 좋았던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도 약간 좀 선수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어쨌건 지금 현 시장에선 이제 좀 제약업종들 코로나19 화이자 관련주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윌비스, 아이비김영 역시나 온라인 교육주들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톡스 주들, 휴젤 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지금 이 업종들 뭐 하고 있는 업종들이냐 살펴보실 때는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각 종목들에 대한,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들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 섹터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섹터들에 포함하는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섹터 종합으로 한번 더 눌러 보시면은, 보시고 섹터 설명 눌러보시면은 이 종목들 일자리 취업 관련주들은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취업 관련 정보, 교육 서비스 등의 제공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HR은 구인구직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자리 인신호 교육 제도 개편 등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이제 주도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대선 관련주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도 개편 발언 등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요. 그 윌비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윌비스 같은 경우는 섬유사업과 교육사업체 영위하고 있고,
섬유 사업에서는 니트, 수용 등이 있으며 OEM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이 기업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이제 수급들도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한 9시 5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보면 수급들도 좀 뭔가 방향성들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 흐름들만 보시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전일부터 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가들 흐름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게 좀 며칠 동안 이어지면은 좀 되게 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장 마감까지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수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운수장비 업종은 자동차주,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대형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한 종목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전기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전기전자, 현대차, 운수장비, 기아차, 운수장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대형주들 자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매수로 얘기를 했으니까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 이렇게 만약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자체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 매도세가 나오면은 대형주 자체의 매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 자체에 대한 매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타나오냐면 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기는 한데 장 초반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매도세인데 매수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형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전기전자, 운수장비 빼고 다른 거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좀 특이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지수가 못 올라온다는 얘기는 기타 종목들에 대한 하락세가 상당히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폭을 많이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동반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3,000포인트를 안 깨고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종목들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업종에 대한 흐름들도 업종 지수의 흐름들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다른 데들 좀 뭐 대형주도 아직은 크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네요. 대형주들에서 매도세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일까요? 예, 근데 어쨌든 다른 종목도 확장세들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는 자리다. 조금은 생기고 있는 자리다 정도로 일단 좀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은 관망이네요. 예.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 물량들은 ETF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결국 이 숫자들이 거의 비슷한 거 보니까 좀 그런 흐름들로 좀 보여지고 있고 개인들도 뭐 매도, 기관들도 매수인데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시장이 더 관망세에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뭐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그리고 박스보다는 소폭의 하단들 정도의 하방 정도의 모습들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늘 시장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9시 15분 정도까지 일단 좀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개장 시황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크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뭔가 특징적인 것도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좀 좋아 보이는 모습들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얘기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제가 금요일 날에 이제 좀 오후에 뭐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그 금요일 오전에도 오후에 말씀드리기로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건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PER을 되게 좀 중요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 PER 되게 중요하게 해석을 하는데 잘 안 봅니다. 그리고 PER이 보여주고 있는 숫자들마다 다 느낌들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여기에서만 또 한번 살펴보시면은 PER이 지금 여기 62. 근데 여기는 뭐 2자가 붙긴 했는데 11.02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딱 보려면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증권사 공통된 그걸 쓰는데 아마 전부일 거예요. 아마 다른 데서 그거 쓰는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FN 가이드라는 데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PER이 37.11이란 말이죠. 11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개월 퍼, 그러니까 12M 퍼 해가지고 11.0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또 요거랑 일치는 해요. 도대체 이 세 개 숫자가 뭔데? 뭔데? 그래야지 PER에 대한 뭔가 좀 신뢰를 좀 갖지 않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종목을 돌려보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탁 나오면은 되게 하고 이러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보다가 PER이 갑자기 뚝 떨어지네. 12개월 포워드가 PER이 이거 좀 잘 봐놔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게 마침 금요일 날에 자동차 대표주로해서 현대위아가 올라오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5시에 또 시작을 할 텐데 장 마감 시황 오늘처럼 지금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제일 좀 이해하기 편한 주제들 잡고 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컨텐츠를 기획도 했고요. 그래서 오후 시장에는 이 PER들 도대체 여러 가지 나오는 PER들 도대체 뭔데? 왜 여러 개인데? 그럼 뭘 봐야 되는데? 뭘 봐야지 내가 PER을 제대로 보는 건데? 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오후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